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혜연 회계사입니다. 혹시 상속세 신고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상속세 신고를 혼자 하다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고 전문가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될지 난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셨다가는 정확하게 상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상담 수수료를 그냥 날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이제 끝까지 시청을 하셔도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모든 절차들을 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상속세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수령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챙겨오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이 장례식장에서 받게 되는 장례식 관련 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함께 챙겨오셔야 되겠습니다. 장례 비용과 관련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그 재산이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절차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사망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는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요,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과들이 문자로 오기 때문에 이제 문자로 받은 그런 내역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구청에 가신 김에 돌아가신 분의 재적등본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그리고 상속인 분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을 여러 장을 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은행을 가거나 증권사에 가거나 했을 때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신 김에 여러 장 뽑아 오시고 저희한테도 찾아오실 때 같이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속재산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된 내역과 대사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인 중에서 대표자 1명의 홈택스 아이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고정 댓글에 저희 블로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 자료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가장 최근에 제가 신고한 상속인 분의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누락된 재산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 신고서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상속인 분은 이제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울어야 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땅을 발견했기 때문에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며 이제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아무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국세청 홈택스 내역을 조회를 하셔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확인해서 오셔도 사실 최초 상담은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더욱더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음의 절차들을 진행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선 이제 금융사와 증권사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남아있는 예금과 적금,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잔고, 수량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를 간 김에 사망일 이전에 이제 10년치 거래 내역을 함께 조회해서 받아오셔야 되겠습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 가셔서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고 관련해서 이제 영수증과 명세서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금융기관에 차입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차입금의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부채증명원, 차입금 잔액증명서 등의 은행 정식 서류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채무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는 이 정식 서류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매매계약서, 그리고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지참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이제 부동산 명의 변경의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상담을 통해서 세금을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나서 이 등기 변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당시에 이제 차량이 있으면 이 차량 등록증과 이제 차량 등록 원부를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회원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데요. 일단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된 세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공제가 되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법인의 주주에 해당이 된다면 이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고, 과거 법인세 신고서 3년치, 그리고 사망 당시에 작성된 가결사한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또 사망 후에 이제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퇴직금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사전에 배우자나 혹은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한 이제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계약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이전 2년 이내에 만약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한 양도세 신고 서류를 이제 챙겨 오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챙겨 주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납부하셨어야 될 세금이나 공과금과 관련한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비나 전화비 등과 같은 이런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셨을 때 관련해서 이제 영수증을 꼭 챙기셔서 해당 내역들이 채무로 공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병원비와 간병비 부분인데요. 자녀들은 마지막 효도라는 생각으로 병원비와 간병비를 자녀 명의로 먼저 납부를 하고 추후에 이 부분을 이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부모님이 이제 살아계신 상태에서 미리 자녀 명의의 계좌나 혹은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 이후에 이제 대납분의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재산으로 납부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도하려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상속세 신고 상담 전에 준비해야 될 자료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살아계시던 분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할수록 세금은 줄어든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에 대한 자료만 이제 갖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절세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